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또 오늘 이번 주 한 주의 시작인데 이번 네. 주 시작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좀 관망하면서 방향성 확인하고 좀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역시 시장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가파르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좀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조정 국면에서 횡보 개별 장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중국 양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중국과의 관계 우려에 대한 부분,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호재 아닌 혹재가 단발성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단기적인 좀 기간적으로 한 달 이상의 조정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악재 역시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따라가는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하루 정도는 좀 관망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아침에 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위기가 그냥 갭 상승을 출발해서 아래쪽으로 꺾이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라가기에 시장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역시 개인 매수세가 워낙 탄탄하게 있고 환율도 어중간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한 부담감, 역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율이 아니고, 그리고 연기금이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지수가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환율은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성을 박스권 상단 쪽에 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시장의 흐름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중국 양해라든지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쪽으로 갈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오른다라고 했을 때 오르는 말에 올라타도 되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있다가 올라가는 방향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빠르게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한 조정 쪽, 우려감이 크게 반영됐을 때,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 나타났을 때 저기 밑에서 기다리는 전략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지수대로 확인해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 오르지 못하고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보다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1970포인트 위쪽으로 75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2%대 이상의 상승이 확실하게 보여졌을 때 그 다음날 방향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 방향이 꺾였을 때는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175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아래쪽으로 확실하게 빠지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1차 매수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역시 아직까지 상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방향성이 뚜렷하게 위쪽으로 갔을 경우에 시장 전반적인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의 수급, IT 쪽의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특히 반도체 쪽은 OLED 쪽으로 중국 양해 쪽에 관련해서 제조나 반도체 쪽은 역시 OLED 쪽에 투자 쪽, 그런 쪽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OLED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코스닥 역시 조정폭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 무거운 종목으로 대응할 때는 역시 620포인트 아래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사이에 갭 구간에서는 섣부르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현금을 잘못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기다렸는데 엉뚱한 자리에서 매수해서 물려서 시간이 끌려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아래에서만 대응 관점을 보았을 때 620포인트짜리 부분입니다. 그 아래쪽에서 1차 매수 진행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관망세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고, 역시 글로벌 이슈나 환율 같은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 체크 먼저 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로 본다면은 1950포인트죠. 1950포인트를 지금 세게 뚫고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은 구간이 여기예요. 이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형주를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형주 조금 흐름이 심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형주를 매매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역시 본전 정도나 수익권이라면은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약 한 70%까지 늘려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30%로는 중소형주 매매를 하고 있고 70%로는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 현금화는 올라갈 때 완전히 100% 다 들어가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올라갔을 때도 저는 한 60%에서
한 60% 정도의 주식 비중을 놓고 40% 정도만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현금 비중을 다 투자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할 때 생각을 하는 보험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도 우리가 어떤 사고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 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 MMF 통장이라든지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빼서 보관을 해놓는 현금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현금 비중은 지난번과 같이 혹시나 패닉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악조건들 때문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혹시나 한번 빠져주게 된다면 그때를 위한 자금으로 그냥 모셔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돈이 없어서 걱정하거나 대출을 땡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승했을 때 마련된 현금으로 떨어질 때는 비중을 크게 실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을 조금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뭘 기다리면 되냐면요, 크게 조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위쪽을 뚫고 상향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지금 풀려난 유동성이라고 하죠. 지금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 풀려난 유동성들이 증시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지수를 상승을 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그때 올라올 때 역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 거의 다 회복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회복한 이유가 뭔가라고 보면 역시나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막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마 장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머니투데이 3월 18일 요때 3월 19일 때 특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때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닥 잡고 나면 거품 장세, 테마 장세가 만들어질 텐데 그거는 지수 장세가 아니라 종목별로 테마 장세로 급등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수직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급등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장세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꽃이긴 하지만 이 불꽃 속에서 우리가 놀기 위해서는 재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재료는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요, 정부의 앞으로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정책들이 테마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테마를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디지털 뉴딜의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한다면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를 공개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의료 정보라든가 금융 정보 이런 것들 공개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럼 데이터 관련주라든가 원격 의료 관련주 움직일 수 있고, 그럼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 관련주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드림 시큐리티와 같은 종목들 급등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리 선침해 해놨다면은 역시 수익권을 노릴 수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직까지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급등을 한 종목들보다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거기서 전기차 관련주도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신다면은 자율주행 AI 관련주들도 역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급등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N자 반등이나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2차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강조했던 점이 바로 실력이다. 지금부터는 진검승부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볼 것이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 종목이 안 간다 하면서 뇌동매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실력이 있는 분들은 중소형주 테마 재료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거두고 계실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계속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 기업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사실 레포트에 있는 계좌,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은요, 무슨 종목인지는 좀 알고 있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산 종목이 급등한 곳에 가장 고점에 산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저점에 잘 산 종목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고점에 샀다면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되고요. 저점에 샀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상담을 해보게 되면은 고점에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점에 사시면은 손절 라인을 정해서 지금을 단기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서 크게 빠졌을 때를 조금 기회로 삼아서
재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셨을 때 지금 시장은 역시 재료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 재료들을 얼마나 잘 쫓아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송을 참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계속 관련 업종들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지난주에도 제가 매수해도 될까요? 굿바이 코너에서 제가 보안 관련주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분명 언급해 드렸었거든요.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